그는 전기를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기를 우리 삶의 심장처럼 흐르게 만든 사람입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었다면 테슬라는 세상을 밝혔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를 늦게서야 기억하게 된 걸까요? 천재였지만 외면당했고 혁신적이었지만 가난하게 죽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험실에서 번개를 만들었고 무선으로 전기를 보내려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100년 앞을 내다보는 기술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미친 과학자라 불렀습니다. 진짜로 그가 미쳤던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아직 그를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오해받은 천재 니콜라 테슬라의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1856년 7월 10일 오스트리아 제국의 한적한 마을 스밀란에서 태어났습니다. 한밤중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던 순간 조산사가 이 아이는 어둠의 아이예요 라고 말했을 때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죠. 아니요. 그는 빛의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역사가 됩니다. 어린 테슬라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기억력은 완벽에 가까웠고 이미지들을 머릿속에서 3D로 구현할 수 있었어요. 복잡한 기계장치를 종이 없이 마음속에서 완성하고 그대로 제작까지 해낼 정도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정식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발명의 소질이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가정용 도구들을 직접 만들며 가족의 삶을 더 편리하게 바꿨고 그 모습은 테슬라의 영감이 되었죠. 반면 아버지는 그를 성직자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과학, 특히 전기에 미친 듯이 끌렸습니다. 고양이를 쓰다듬다 생긴 정전기에도 깊은 인상을 받고 그 에너지를 자연의 신비로 받아들였죠. 그는 독학으로 수학과 물리학을 공부하며 수많은 밤을 지새웠고 프라하와 그라츠에서 정식 교육을 받으며 자신의 비전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나 건강 문제와 가족사의 비극으로 학교를 중퇴하게 되죠. 이후 그는 유럽 전역을 떠돌며 기술자로 일합니다. 심지어 한때 도박에 빠져 모든 재산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있었습니다. 전기를 더 멀리,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는 없을까? 그 질문은 곧 테슬라를 세기의 대결로 끌고 갑니다. 다음은 세상에 가장 치열했던 전기전쟁의 서막입니다. 1884년 테슬라는 미국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그의 손엔 여행 가방 하나와 에디슨에게 보내는 추천서 한 장이 전부였죠. 그 추천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중 하나다. 에디슨 회사에 입사한 테슬라는 처음엔 열정과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두 사람의 철학은 충돌합니다. 에디슨은 직류-DC 전기를 고수했고 테슬라는 교류-AC 방식이 더 효율적이며 멀리까지 전력을 보낼 수 있다고 주장했죠. 에디슨은 교류를 위험한 기술이라며 반박합니다. 그는 테슬라에게 교류 따윈 헛소리야라고 조롱했고 한 프로젝트를 마치면 5만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완수한 뒤엔 미국식 농담이었다고 무시합니다. 배신감에 휩싸인 테슬라는 회사에서 퇴사하게 됩니다. 실직 후 그는 삽질까지 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조지 웨스팅하우스를 만나게 되죠. 웨스팅하우스는 테슬라의 교류 시스템에 투자했고 둘은 파트너가 되어 진짜 전기전쟁을 시작합니다. 에디슨은 교류가 위험하다는 인식을 퍼뜨리기 위해 동물에게 교류 전기를 흘려 죽이는 충격적인 실험까지 벌입니다. 그 공포 마케팅은 대중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그러나 1893년 시카고 세계 박람회 세상을 환하게 밝힌 건 에디슨의 직류가 아닌 테슬라의 교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날 테슬라는 기술적으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마음속엔 여전히 발명왕 에디슨만이 남아있었죠. 전기전쟁에서 승리한 후 테슬라는 자신만의 실험실을 세우고 더 이상 현실이 아닌 미래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장 집착한 것은 무선전력, 전선을 없애고 에너지를 지구 전체에 뿌리는 상상이었죠. 그 상징이 바로 와든클리프 타워입니다. 뉴욕 롱아일랜드에 세운 거대한 철탑은 지구의 전자기장을 이용해 무선전력과 통신을 동시에 전송하려는 시도였죠. 그는 말했습니다. 지구는 거대한 전도체다. 나는 지구 전체를 하나의 송신기로 만들 것이다. 오늘날의 와이파이, 무선 충전, 인터넷까지 이 모든 아이디어가 이미 그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금을 지원하던 JP 모건은 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죠. 공짜로 전기를 뿌리겠다고? 그건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발상이었고 모건은 바로 지원을 끊어버립니다. 실험은 멈췄고 탑은 철거됩니다. 세상은 테슬라를 이해하지 못했고 언론은 그를 조롱하며 미친 과학자 이미지를 씌웁니다. 그는 번개를 만들고 자신을 신처럼 다루며 동물들과 대화하고 새를 사랑한다고 했죠. 특히 한 마리 하얀 비둘기에 집착했는데 그 비둘기는 내 존재의 이유다. 내가 죽을 때 그도 죽을 거야.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사람들은 그를 점점 더 괴짜로 보았지만 그의 발명들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세상이 아직 그를 따라잡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그는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너무 일찍 미래에 도달했을 뿐이죠. 전기전쟁 이후 테슬라는 승리했지만 그의 삶은 점점 어두운 길로 향합니다.
와든클리프 타워 프로젝트가 무산된 후 그는 큰 후원자들을 잃었고 발명 특허마저 경쟁자나 투자자들에게 하나둘 넘어갔습니다. 특허료는 끊기고 기술은 돈이 되지 못했죠. 그는 사업가가 아니었고 돈을 줬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빠르게 변했고 언론은 그를 더 이상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번개를 부리는 괴짜라 조롱했죠. 그는 뉴욕의 호텔방을 전전하며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고 혼잣말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가 사랑한 하얀 비둘기를 위해 매일 창밖을 바라보며 기다렸고 실험실 대신 호텔방 책상 위에서 아이디어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아이디어 중에는 레이저, 전자현미경, 무선 통신망 같은 미래 기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1943년 1월 7일 테슬라는 뉴욕의 작은 호텔방에서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쓸쓸했고 가난했지만 그의 머릿속엔 여전히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는 그가 본 미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난했던 테슬라.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은 조금씩 그를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가 생전에 남긴 수많은 특허와 아이디어들 속에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기술의 뿌리가 숨어있죠. 와이파이, 무선 충전, 레이더, 드론, 심지어 인공지능 알고리즘까지. 전기와 자기장, 파동에 대한 그의 이론은 21세기 기술 혁신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977년 IEE는 테슬라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기공학자로 공식 선정하고 그의 이름을 딴 단위를 만들죠. 바로 자기장의 단위 테슬러입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 그는 기술의 선구자로 존경받기 시작했고 그의 이름은 수많은 논문과 강의실에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회사에 그의 이름을 붙이면서 테슬라는 과학을 넘어 혁신의 아이콘이 됩니다. 기술을 넘어선 브랜드, 미래를 상징하는 이름. 수많은 다큐멘터리, 영화, 책이 그의 이야기를 재조명하고 어린이들이 과학자의 꿈을 꾸며 나도 테슬라처럼 되고 싶어라고 말하죠. 그가 생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 발명이 세계를 바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발명이 아니다. 그의 꿈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가 상상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시대를 잘못 산 천재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예언자였습니다. 테슬라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앞으로 올라올 위인들의 숨은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